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15% 정도의 급락세가 나타났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적절한 투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멘토님, 제가 최근에 기름을 넣으러 갔었는데 내 차 기준으로 풀로 넣으면 한 14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좀 넣었을 때는 한 16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넣었더니 한 15만 원 밑으로 또 내려가긴 내려갔더라고요. 그런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지금 해외 선물에서 유가 차트 보면은 2020년도쯤에는 10달러 미만으로 얘들이 내려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130불 정도 갔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국내의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랑 이때 당시에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얼마 정도였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면 여기는 10불인데 저기 130불이니까 13배나 뛰었잖아요. 근데 기억상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빵원은 안 갔단 말이야. 그잖아. 빵원은 아니었단 말이야. 저는 네. 대표님이 휘발유 가격에 신경 쓰셔가지고 조금 그 가격이 그게 조금 의외네요. 아유, 유황 넣을 때 좀 싼 게 좋으니까. 왜냐면 그쵸. 이게 풀로 넣으면 거의 10,000원, 20,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진 않잖아요. 이게 보시면 지금 크루드 오일 차트라고 해서 국제 오일 선물을 제일 주도하는 크루드 네. 오일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0년 4월쯤에는 최저가 이때는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고요. 네. 2020년도 3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침공했을 그 당시거든요. 이때 2022년도 3, 4월쯤에는 최고가인 130.5불 이 정도까지가 도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한 미국의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 플러스해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사우디에 원래 접선을 좀 시도했었어요. 근데 사우디가 잘 대응을 해주지 않았죠. 협조를 안 했죠. 네, 그렇죠. 네. 감산을 좀 멈춰달라, 증산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감산을 유지하겠다라는 약간 스탠스를 취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유가가 크게 반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초록색 선이 지금 보시면 국내 휘발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뒤에 보시는 캔들 차트가 크루드 오일 차트예요.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은 건데 크루드 오일은 이때 130.5불을 찍었었어요. 근데 휘발유 가격은 이때보다 뒤에 상승했을 때가 조금 더 큰 충격을 받았는지 2,137원까지 갔었어요. 와, 이게 2,000원을 잘 안 넘는데 원래 반짝하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올라 버리니까 아마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트에는 6.5불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사실은 이때 대표님 마이너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유가가 이제 갔었거든요. 네. 저때가. 야, 벌써 2020년도야?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3년이 넘었네? 엊그제 같은데? 이때가 2020년 4월 20일에 네. 마이너스 37.63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원인이 뭐냐면 이것도 다들 아실 텐데 일단은 코로나가 제일 크죠.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다 집에서 격리당하면서 수요가 줄어들었다. 석유라는 게 생산을 증산하기도 어렵고 감산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되게 서서히 줄어들거나 서서히 늘려야 되는데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걸 팔지 못하니까 어디다가 계속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장해야 되는 공간도 점점 부족해지면서 저장하는 비용 자체가 늘어버리고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유조선을 계속 빌려와다가 바다에다가 계속 이렇게 띄워놨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부족했던 거죠. 그렇죠. 저장 비용이 올라가고. 네, 저장 비용이 크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원유 생산하는 기업에서는 우리가 돈을 줘도 상관없으니까 가져가 달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그것은 이제 선물의 특징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휘발유가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48원까지 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쭈멘토님, 그러면 유가 선물의 가격이 이제 실물 가격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 유가 선물 대비했을 때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기 가격대는 그렇게 큰 폭의 급등락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원유 선물 가격이 우리나라 유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선물 가격이 이렇게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 거는 네. 선물 종목의 특성상 상품의 특성상 좀 더 큰 투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가 영향을 현물이 선물만큼은 덜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선물 가서 리스크가 있고 좀 단타 플레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변동성이 이게 클 수밖에 없고 실물 가격대는 그거에 비하면 좀 덜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네네. 한국 휘발유 가격을 보시면 선물의 가격을 굉장히 많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네. 돼요. 우리나라 자체가 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GDP 대비 석유 소비량 1위예요. 게다가 우리나라 정유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유를 수입해서 정유를 해서 팔아내는 그런 정유 산업이 세계 5위권의 산업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국내 규모로 쳐도 반도체, 자동차 다음이에요. 수출의 구매 규모가. 그러니까 원가가 높아지면 네. 우리나라가 팔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원가가 네, 높아져 버리면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석유의 가격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원유의 가격이 실제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보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크게는 이제 세 네. 가지 이유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음.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이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네. 경제 침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원유 재고 증가,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좀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예요, 요새. 네, 네. 그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9월 말에 이때 이제 95불까지 갔었는데, 이때가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 합의로 인해서 이때 이제 95불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중국과 이제 미국의 이제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이제 수요 감소로 이렇게 이제 하락세가 나오면서 주춤하다가 다시 이때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락을 이어가면서 90달러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러나 중국의 이제 경제 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이제 제조업도 위축되고 이제 소비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나오면서 경기가 부진할 거란 통합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원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 영향이 좀 큰 거네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지난주 이제 미국 원유 네. 재고 발표에서 전주 대비 이제 360만 배럴 증가하면서 이제 공급은 늘어났는데 수요는 줄어들고. 줄어들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 유가 급등락의 네. 원인이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네. 우리는 이라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제 주변국으로 이제 확전되지 않고 곧 이제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이제 하락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급락할 때는 진짜 빨리 급락하고 올라갈 때는 더디게 올라가고 이거 이상해. 그래서 선물은 매도장이 맛있는 것 그죠? 같아요. 매도가 순식간에 막 수익 나니까 매수보다는 매도가 항상 기울기가 가파른 것 같아요. 매도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죠, 그죠.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저기 중앙선 76.5 정도에서 매도를 쳤으면 만약에 여기 한 72.5에 팔아도 한 400틱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계약 기준에 400틱이면 얼마냐? 그냥 550? 550. 550 정도, 550, 600만 원 수익 났겠네. 요 구간에서만. 대박이다. 그래봐야 뭐 한 몇 시간 되지도 않는데. 그죠? 네, 맞네. 네. 거의 4시간, 5시간 그 그죠. 정도 동안. 4-5시간에 한계약으로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저희는 항상 매매하면서 그렇게 상상 매매를 하죠. 예. 아니 왜냐면 이게 투자금 대비 거의 한 60% 정도 수익 나오거든요. 60, 70%. 요즘에 유가가 거의 한 증거금이 한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게 한 600만 원 정도 수익이면 거의 한 60% 수익이잖아요. 우왕님, 그러면 최근에 이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보셨을 때 얼마 정도가 유가의 지지점으로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면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65달러인데 네네. 이때가 이제 2019년도, 20년도 거의 2년 동안 저항을 받다가 2021년도쯤에 이제 돌파되고 나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선으로 그러네. 강력한 자리예요. 네. 그리고 이 올해로 보자면 이제 일봉 차트로 돌아갈 텐데, 일봉 차트예요. 올해 이렇게 65달러에서 두 번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 보면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처음으로 이제 70달러가 붕괴되면서 65달러까지 찍고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이후 이제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때 깜짝 감산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이제 83달러까지 찍었죠. 이후에 이제 세계 1위, 2위인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앞으로 원유 수요는 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세지면서 다시 유가가 이제 침체를 걸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5월 초쯤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캐나다 이제 원유 생산지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가가 급격하게 이제 치솟았죠, 이때. 일부 산불 낸 거 아니에요? 그때 공교롭게도 그때 산불이 크게 났었어요. 그죠. 저점에서 산불 냈다? 이거 보다 보면 그런 게 다 음모론 같고 작전 같고 진짜, 예, 진짜 그런 게 많아요, 진짜 실제로. 불과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원유 생산 시설에 이제 드론. 그쵸. 시설, 이란이 드론 그런 것도 공격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런 말이 많았죠. 예. 근데 진짜 보면 조그만 드론 한 대가 그 정유시설 벽에 한번 박았을 뿐인데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그걸 빌미로.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유가가 저도 무항님처럼 65불쯤에 저 지지선이 좀 강하다가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80불에서 잠깐의 그 매도가 좀 나오다가 결국 65불이나 66불 정도는 전 가지 않겠나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기쯤 오면 전 저점 매수 지금 노리고 있긴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딱 쌍바닥 위치란 말이에요. 이번에 내려오면 찍고 팍 이제 한번 올라가지 않겠나. 그 65불쯤 갔을 때 또 뭔가의 그 음모가 나오지 않겠나. 예, 갑자기 이란이 참여하겠다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오일은 변동성을 보일 때 항상 뉴스와 함께 터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가가 특히 신기하게. 뉴스랑 잘 움직여요, 얘들은. 맞아요. 예, 꼭 뭐 사우디 아니면 이란 아니면 뭐 오펙 플러스 아니면 맞죠. 감산했네 안 했네 막 맞죠.
그런데 이제 이 유가의 그 가격에 미치는 그 요소나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그 음. 내용 중에 사실 다 힌트가 있고 정답이 다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오펙 플러스 감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급 그쵸. 측면에서 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2020년 3월에도 이제 러시아 전장을 할 때도 감산을 하니까 네. 전쟁과 감산이 합쳐져서 크게 올랐던 적이 있고요. 네네. 2023년 4월에도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한다 했을 때 결국엔 또 크루드 오일이 급격하게 올랐던 적이 있고 네네네. 또 제일 최근에는 저번 주에도 오펙 플러스가 또 감산을 한다는 소식을 또 전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음. 급격하게 또 가격이 올랐던 거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급 측면에서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있느냐 아니면 증산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주 요소로 꼽히고요. 그 다음에는 오일 재고량 발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오일 재고량이 증가하였다. 증가하면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널널하니까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네네. 오일 재고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는데 줄어들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 마지막으로 네.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공장도 적게 돌리고 사람들이 뭐 아끼는 것도 더 아끼게 돼버리니까 네네네. 난방비도 줄어들고 하면 네네네. 수요 측면에서 줄어들게 되고 그럼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네네네. 경기 침체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재고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보관 비용이 늘어나고 그렇죠.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모르게 되면서 빨리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계속 발생할 수 있고요.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락 배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3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랗게 3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크루드 오일이 하락하거나 상승을 하니까 항상 보실 때는 경기 침체 요소라든지 또 재고량 발표라든지 네. 오펙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3가지 요소가 일단 되게 중요하네요, 보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유가 트레이딩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말씀드린 시간 가졌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준 멘토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요소는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유가 트레이딩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큰 맥점만 잘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일봉과 주봉, 월봉의 이평선들과 지지저항선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께서 파악하고 계시면은 유가 트레이딩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상 골든서퍼 준 멘토 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